행운이는 51개월에야 말이 트였지만 만 7세인 지금 말을 아주 잘하는데요. 학교 선생님도 센터 선생님도 51개월에 말이 트였다고 하면 깜짝 놀랄 정도지요. 하지만 행운이는 이번 달부터 언어치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습니다. 말을 잘한다면서 언어치료 횟수를 왜 늘렸냐고요?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말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별에 사는 행운이의 경험 이야기를 다음에도 또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시작 전에 미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하지 않으시면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다시 만나기 힘드실 수 있어요. 미리 감사드려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말이 늦으면 언어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말이 트이고 어느 정도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되면 언어치료를 졸업합니다. 말만 트여도 이제 주변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말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며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만 7세인 행운이는 리을 발음이 어색한 걸 빼면 발음도 잘하고 말도 문장으로 잘합니다. 그런데 행운이는 오히려 10월부터 인지치료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언어치료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일단 엄마가 아닌 타인이 아이의 말을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어요?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쯤 들어보거나 말씀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발음이 좋지 않아도 문법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가족은 대부분 아이의 말을 잘 알아듣습니다. 특히나 엄마는 아이의 발화가 늦은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에게 촉각이 더 곤두서 있습니다. 심지어 무발화일 때도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 대부분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가 사회적 소통을 한다는 건 가족이 아닌 타인과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엄마보다는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일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말을 잘 하더라도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상황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고 끝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도 살펴야 합니다. 서로 티키타카 하는 게 사회적 소통이니까요. 물론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행운이가 가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징상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친구가 없고요. 앞으로도 생길 수 있을지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언어치료 상담할 때 선생님께서 제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행운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이런 말들을 했어요. 상황에 좀 안 맞는데 말이죠. 예를 들면 최근엔 언어치료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엄마가 밑줄 치고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우비에다가 우산도 챙겨 라고 말을 하셨어. 밑줄엔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 정답은 비가 온다고 하니 우비 챙겨 였어요. 그런데 행운이는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하니 장화 신어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미묘하게 상황이랑 안 맞는 말이죠. 사실 장마철 아니면 이제 우비는 잘 안 써서 제가 항상 비 올 때면 장화 신어 라고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적용한 거죠. 앞뒤 상황 안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듣기엔 왜? 뭐라고? 하는 말들인 거죠. 또 화가 날 때 아무 연관성 없게 행운이 다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프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전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아니까 그냥 본인이 엄마한테 혼나서 화가 났다는 표현이구나 라고 알아듣지만 남이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말들이에요. 그런데 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자꾸 상황을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언어치료실에선 선생님께서 절대 알아들으실 수 없으니 알아듣게 설명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말을 했을 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하도록 연습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선생님께선 엄마보다는 말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니까요. 두 번째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에게 언어치료의 목표는 말트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에게 언어치료는 사회성 치료의 기초입니다. 행운이가 단순 언어지연이었다면 말이 트이는 순간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정상 발달 수준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쌍둥이 아들이 그랬듯이요. 지금은 누구도 쌍둥이 아들이 48개월에 처음으로 엄마를 말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아들은 말이 트인 이후로 빠르게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워낙 발화가 늦었기에 발음이 미숙한 면은 아직 남아있지만 기본적으로 새로 배우는 어휘에 대해 거부감이 없습니다. 지나가다 들은 단어들도 알아서 습득해서 어휘는 빠르게 확장되고 그걸 바로 활용도 잘합니다.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인 행운이는 주변을 보고 배우는 것도 상황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안해 라는 말을 할 일이 많다 보니 누가 본인한테 미안해 라고 말하면 괜찮아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건 모르더라고요. 남의 것을 갖고 놀기 전에 갖고 놀아도 돼? 라고 물어보라고 알려주었더니 상대방이 안 돼 라고 해도 그냥 가져가기도 하고요. 허락을 받고 가야 한다고 다시 가르쳐주니 그 다음에 된다고 할 때까지 갖고 놀아도 돼? 라고 지겹도록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대답, 예를 들면 조금 있다가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는 거죠. 자연스럽게 스스로 익힐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데요. 즉, 행운이는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없고 가족하고만 있으면 그 경험의 기회가 매우 한정되게 됩니다. 가족과 하는 일상은 대부분 반복되니까요. 당연히 학원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혼잣말도 많고 돌발 행동을 하면 다른 아이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국영수를 제가 다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말을 잘하더라도 언어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엄마가 구하는 자료와 대응, 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에 걸쳐서 배웠던 책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책, 바로 국어책입니다. 우리나라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생각한 적 모두들 있으시죠? 말이 튀었다고 국어가 끝나는 게 아니죠. 어휘는 계속 확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법도 다양해지고요. 아이가 커갈수록 구어체보다 문어체에도 익숙해져야 하고요. 이렇게 어휘를 확장하려면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줘야 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거의 같은 어휘와 표현을 쓰게 되죠. 특히 아이들이 클수록 비언어적 표현이 많아지는데요. 많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눈치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잘했다는 말도 잘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잘했다는 의미지만 잘했다 이렇게 하면 잘못을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행운이에겐 똑같이 행동을 예쁘게 했다는 말로 들리는 거죠. 심지어 저 복창 터지게 저 잘했죠?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말의 뉘앙스뿐만 아니라 제스처는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눈을 내리깐 표정에서 지루함을 읽거나 이렇게 팔짱을 낀 모습으로 화가 났다는 표현을 대신하기도 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싫어 라고 말해도 자신의 행동을 밀고 나가는데 저런 제스처는 아예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저런 걸 엄마가 다 알려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의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정신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설사 엄마의 노력을 갈아 넣는다고 해도 아이가 발전함에 따라 계속 자료를 적절하게 바꾸고 적용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괜히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각자 일하는 분야에서 그분들끼리 공유되는 자료가 있고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 연령의 아이들을 경험해 보신 만큼 의사소통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구나 라는 기준에 대해서도 그 기준의 변화에 대해서도 명확히 아십니다. 물론 언어치료만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말이 트이게 기다리는 건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의 목적은 결국 소통이고 소통이라는 것은 상호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어치료를 주 2회 받는다고 해봤자 일주일 168시간 중 고작 2시간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언어치료 선생님과 협업을 해야 합니다. 언어치료 선생님의 방향성과 노하우에 양육자의 상호작용을 더해야 하는 거죠. 행운이가 늦은 발화에도 말이 빠르게 좋아진 게 제가 옆에서 최대한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언어치료 선생님도 인지치료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즘 전 AP 부모교육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AP는 액티브 패런팅의 줄임말로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을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육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모 역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보면 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식을 갖추고 싶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듣는 과정은 만 5세에서 12세 대상으로 진행되어 제가 행운이에게 적용했던 경험에 좀 더 체계적인 지식을 더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며 듣고 있습니다. 비슷한 취지에서 민간으로 상담심리사와 아동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지금은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고요.
각기 다른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기에 제 경험담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냈다.